네,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불교 TV를 통해서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략 한 25번 정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각묵이라 합니다. 깨달을 각자에 잠잠할 묵자를 씁니다. 지금은 지리산에 있는 실상사에는 우리 화엄학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최초로 생긴 스님들 전문 학림입니다. 거기서 교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대림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 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초기 불전들을 부처님이 남기신 초기 불전들을 직접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도 일천하고 교학도 너무나 일천하고 이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지금 역할이지만 우리 불자님들의 그 후원으로 제가 또 인도 가서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시연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실력은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한 25번 정도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우리 초기 불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기 때문에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에서 왜 2600년 전에 비롯된 왜 초기 불교인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초기 불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라는 우리가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 하면은 우리 초기 불교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뭐 교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또 초기 불교도 한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 하면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첫 번째는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요.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 제자들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로 꼽는 사리불존자, 사리뿌따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사빠, 가섭 존자, 그 다음에 아난 존자를 위시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10대 제자를 위시한 부처님의 그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과 이 직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초기 불교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제일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 이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결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집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북방불교, 남방불교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결집은 우리가 3차 결집까지 인정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7달, 7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된 것을 1차 결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멸 100년 뒤에 전개된 것을 우리는 2차 결집이라고 하고, 그럼 3차 결집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아쇼카대왕. 아쇼카대왕은 부처님 물론 학설이 분분합니다만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50년에서 250년 그 뒤에 출현한 인도의 제일 큰 왕. 제일 성인이었던 왕, 그분을 우리는 아쇼카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아쇼카 대왕 때 있었던 3차 결집에 완성된 불교,
그걸 우리는 초기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라면은 그냥 뜬금없이 초기 불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은 결집을 통해서 모아졌고 그 결집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그 스리랑카로 전성돼서 남아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빨리어 3장, 우리 티피타카라 그러잖아요. 이 3장은 3차 결집 때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라 하면은 아쇼카 대왕 때 결집된 우리가 경률론 3장, 그것이 초기 불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 때 결집된 3장, 그것이 초기 불교다.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주제가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이기 때문에 교학이라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결집을 할 때는 경장, 율장, 논장, 이걸 우리는 3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율장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은 우리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의 어떤 그 뭡니까? 우리 성가 생활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학이라고는 좀 할 수 없거든요. 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 했을 때는 우리가 아쇼카 대왕 때 결집된, 그러니까 이게 3차 결집입니다. 아쇼카 대왕 때 결집된 경장, 3장 중에서도 경장. 원어로 수따피타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경장을 우리는 초기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초기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정확한 정의라 그럴까요? 이제 그것은 아쇼카 대왕 때 3차 결집 때 결집된 경장, 그것이 초기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럼 그 초기 불교가 담고 있는 게 결국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는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방에서 전승되어 오는 그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은 84,000 법문 중에서 82,000 법문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2,000 법문은 직계 제자들이 설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에 대해서는 아쇼카 대왕 때 진행된 3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장, 이것이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더 넓혀서 아까 말씀드린 이 3장 전체가 말 그대로 3장입니다. 우리는 D는 영어의 3하고 같습니다. 3이고, 그죠? 피타카는 우리가 바스켓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3장,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가르침을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장과 논장까지도 다 넣어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이제 논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25번 법회가 계속 있으니까 제가 주제별로 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논장, 특히 아비담마 피타카도 초기 불교 영역에 넣어야 된다. 이거는 물론 학자 따라서 그 설이 다 다릅니다. 왜? 아비담마는 부처님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뭐 아쇼카된 3차 결집이나 이 이후에 만드는 것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불교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넓게는 이제 이 3장을 전부 다 이제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무엇이 초기 불교냐?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상자부 입장에서 아쇼카 대왕 때 결집된 우리가 그 경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새 그 세계 학자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서양 뭐 하는 세계 불교 학자들은 초기 불교가 뭐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초기 불교는 우리는 니까야와 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함이고요. 원어로는 아가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와 아합니다. 아이고, 좀 생소한 거를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니까야, 이거는 우리 니까야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함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니까야와 아함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니까야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차결집 때 결집된 경장 그거를 니까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함은 아가마라 그러고요. 이거는 우리가 북방으로 전래된 그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은 불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스님들이 결집해서 3차 결집 때 아쇼카 대왕 때 결집을 해가지고 이 결집이 하나는 밑으로 전성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리랑카 있잖아요. 그죠? 스리랑카로 BC 3세기에 불교가 전파됩니다. 이때 전파된 언어를 우리는 그 빨리어라 그러고요. 거기서 부처님의 경장이 적혀 있는 그거를 우리는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불교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제가 참 그림이 어색합니다만은 그죠? 여기 스리랑카가 그죠? 여기서 불교가 생겨갖고죠. 이것이 히말라야 산을 그죠? 있는 이쪽 어떻게 됩니까? 카시미르 지방으로 전래돼 갖고 카시미르 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그죠? 그 전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가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중국에서 뭐 몽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일본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가 북방으로 이렇게 전래된 거를 우리는 아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같은 초기 불교인데 남방으로 전래된 초기 불교를 니까야라 그러고 북방으로 전래된 초기 불교를 아가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가마가 우리 한문에 들어와서 번역으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 아함경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국에서 정착된 초기 불교입니다. 그래서 니까야와 아함이 초기 불교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니까야는 우리 크게 나누면은 5부 니까야로 되어 있습니다. 5 부분으로 나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5부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부는 이건 완전히 부처님의 직설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직설로 세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부 니까야 이제 5부 중에서 4부를 우리는 부처님 직설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서 긴 것을 모은 것을 디가니까요. 디가는 길다는 말입니다. 그럼 부처님 말씀 중에서 중간 길이의 경전을 모은 것을 우리는 맞지마니까요. 합니다. 맞지마는 중간 길이, 중간 이런 말이고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설하신 경들이 많거든요. 그걸 주제별로 모은 것을 우리는 상유따랍니다. 상유따는 우리 주제별로 모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말씀들은 우리 부처님 말씀들은 꼭 보면 뭐 하나를 말씀하시는지 둘을 말씀하시는지 셋을 말씀하셨는지 그 주제가 몇 개가 되느냐 거기 따라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의 숫자에 따라서 모은 것.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4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상응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중국에 전승된 바로 이 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함에는 4아함이 있잖아요. 그죠? 4가지 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부처님 말씀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장아함이라고 합니다. 그죠? 긴 것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니까야로 보면은 디가 니까야와 그대로 상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함에는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중간 길이의 가르침을 모은 게 있죠. 그죠? 그걸 중국에서는 중아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4부 니까야 중에서 맞지만 니까야와 같습니다. 맞지만 니까야는 중간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아함에 상응합니다. 물론 이 경들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70% 정도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편집 방침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은 주제별로 모은 거를 우리는 잡아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섞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잡아함에 해당되는 것이 상위따니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일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증가한다는 말이거든요. 숫자가 하나 증가한다고 정일아함이라 했고,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니까야하고 아함은 그대로 뭡니까? 상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편집 체계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사니까야의, 그죠? 길고, 중간, 주제별, 그 다음에 숫자별. 여기서도 뭡니까? 장암, 중암, 잡암, 정일암. 이렇게, 그죠? 이제 4개로 상응하게 편집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자면은 무엇이 초기 불교인가는 부처님 직계자들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아쇼카 대왕 때 3차 결집에서 우리는 결집된 경장을 초기 불교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걸 더 넓혀서 율장과 논장, 특히 아비담마까지 넣은 거를, 논장까지 넣은 거를 초기불교로 한다.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세계에서 통용되는,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것은 초기불교는 니까야와 아함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계속 들으시면은 조금 익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왜 초기불교인가? 왜 우리가 초기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왜 초기불교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왜, 그죠? 우리 불교 TV에서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법회를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기불교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입니다. 그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죠? 29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에,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열반하시기까지 45년 동안, 80세 열반하시기까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이제, 왜라는 문제에서 첫째는 뭡니까? 불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그죠? 뿌리 없는, 우리 조상 없는, 그죠? 우리 지금,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불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왜 초기 불교인가? 초기 불교는, 뿌리란 말은 뭡니까? 불교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 2600년 동안 불교가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학, 교설, 수행 방법 이런 것이, 그죠? 아주 난무했습니다. 물론 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의미가 있고, 그죠? 이제 그걸 통해서, 그죠? 우리 사람들이 전부 해탈 열반, 행복, 이런 걸 얻도록 많이 해줬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 시대가 겹치다 보면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뿌리인 초기 불교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대, 그죠? 불교 2600년 사이 표준이 된다. 그죠? 이제 뿌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가, 그죠? 초기 불교를 해야 된다. 왜 초기 불교인가? 불교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를 우리가 초기 불교를 제일 먼저 근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그죠? 불교를 좀 비판해보고 싶고, 그죠? 이렇게 하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해갖고 끔찍 놀라게 된 것이 초기 불교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합리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초기 불교는 합리적입니다. 현대적인, 그냥 우리가 합리를 존중하는, 우리 현대는 사이언스라 그러고 과학시대잖아요. 이 과학시대, 과학이라는 이 방법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과학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불교를 봤을 때 이 현대에 가장 맞아 들어가고, 그죠? 현대와 우리 과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르침이 초기 불교라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 방법론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야말로 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토대하고 있는 합리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초기 불교에, 그죠? 박수를 치게 되고 환호하게 되고 그러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수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엔카 거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셨고요. 세계적으로 우리 불교 수행을 널리 보급한 혁혁한 공이 있는 제가 거사님 인도 분인데요. 그분은 서양 가서 법문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불교는 항상 뭐라 하는가 하면은 불교는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 합리성이라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에 앞으로 이제 25분에 계속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뭔가 하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초기 불교가 적혀 있는 것은 팔리어 아가마가 적혀 있는 건 산스크리트입니다. 팔리어 산스크리트는 한글하고 체계가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한글과 비교해 보면 이질적입니다. 문법 구조가 다르고, 언어 구조가 다르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글은 이 팔리와 산스크리트가 너무나 이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한문 보는 것보다도 팔리와 산스크리트는 바로 읽으면은 우리 예를 소위 말해서 주격, 소격부터 팔격부터 해서, 그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언어 체계가 같다. 이거를 네 번째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특히 우리 팔리어로 된 우리 초기 불교 니까야에는 주석서가 있습니다. 2000 몇백 년 동안 옛날 큰 스님들이 고뇌하면서 이제 붙여놓은 방대한 주석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단절되지 않는 전통을 통해서 초기 불교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죠? 이제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초기 불교는 불교의 아까 뿌리 표준한 말씀인데 저는 마지막으로 발판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불교의 발판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차별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떨어질 때는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발판을 딛고 다시 일어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한국에서 불교가 만일에 교세가 쇠퇴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앞에 이런 그 다섯 가지에 기인한 특히 이 합리성, 체계성에 기인한 이 초기 불교를 발판으로 해서 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초기 불교를 제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 불교는 이 초기 불교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러면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뭔가? 특징은 한마디로 해체서복입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깊이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해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체해서 복입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학적으로는 위바짜 와딘이라고 합니다. 위바짜란 말은 분해한다, 분리한다, 해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죠? 윗바사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은 분리라는 말이고, 그죠? 바사나라는 말은 이거는 본다는 말이잖아요. 위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본다,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머지 24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해체해서 보기 이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첫 시간인데 제가 욕심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